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교육부 정책문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에 대한 좀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보면은 특정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A는 B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바로 이 서술 구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각 정책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소위 걸림돌로 지목되고 또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살펴보면서요. 이 표현 방식이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한계는 없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면은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딱 명시할 때 하나의 정해진 틀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 A가 무엇, B의 걸림돌이다. 이런 구조죠. 이게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 구조가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네, 첫 사례부터 볼까요?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이게 어떤 정책 이야기인가요? 이건 이제 고교 학점제 종합계획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문제점은 말씀하신 대로 좀 경직된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그거고요. 네, 획일적인 운영. 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학생 개개인이 과목 선택하는 걸 좀 넓히는 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고 관련해서 진로 지도도 강화하자,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율성을 강조하는 고교학점제 취지랑 연결되니까 그 획일성을 걸림돌로 딱 지목한 게 명확하게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명확함이랄까? 이게 때로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이게 할 위험은 없을까요? 점이 항상 있는 거죠. 다음 사례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교사들 어려움도 비슷한 틀로 설명이 돼요.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는 수업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거 정말 현장에서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 관련된 정책은 뭐였죠? 네, 맞아요. 이건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 여기서 다뤄졌습니다. 문제점은 역시 과도한 행정 업무고요. 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좀 배치하고 업무 분담 기준 같은 걸 명확히 하자 이렇게 제시했어요. 결국 교사들이 수업이랑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행정 업무 부담을 딱 걸림돌로 보고 그걸 치우려는 거네요. 특수교육 쪽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보이네요. 특수교육 연수 미비는 통합교육 내 실질적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도 역시 부족함, 미비를 명시적인 장애물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특수교육 종합계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문제점은 그거죠. 실질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하려면 연수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고요. 연수 부족. 네.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특수교사 대상으로 의무 연수를 도입하고 또 연수 내용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딱 지목하는 데 쓰이는 거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문제도 이 틀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장애학생 대상 컨텐츠 부족은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지점인데요. 네, 이건 디지털 포용교육 계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그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 네네, 콘텐츠 부족.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플랫폼도 좀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활용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목표인 거죠. 마지막 사례는 정책 수립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통계 기반 정책 자료 부족은 교육 정책 효과 분석 및 피드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데이터 부족이 걸림돌이라. 네, 그렇죠. 이건 교육정책 데이터 플랫폼 계획하고 관련이 됩니다. 문제점은 그거예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 아하. 그래서 해결책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 부족이 그걸 막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지목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교육부 정책 문서 전반에 걸쳐서 A는 B의 걸림돌이다. 이런 문제 정의 공식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네요.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틀로 확실히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프레임이 문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 보여줘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층위가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단지 하나의 제거해야 할 장애물, 즉 걸림돌로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접근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걸림돌이라는 렌즈로만 바라보고 그걸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 이게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어쩌면 이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